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쪽에 제가 이 그림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수준을 좀 나눠봤어요. 내가 환자로 내가 진료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 여기 지금 개인 진료의 안전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우리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 자체가 안전한 의료기관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지금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이라고 표현해놨고, 세 번째 표현한 걸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우리나라 전체 의료 시스템이 보다 더 안전해지게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부터 기관, 그다음 나라 전체로 가는 이게 수준이라고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아마 각각 그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참여 혹은 관여를 하는 것의 강도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는 입장,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면은 양방 간에 그러니까 서로 쌍방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이제 진료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요한 의사 결정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참여 강도로 보면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환자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동적으로 그냥 뭐가 던져주면 받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간 단계는 서로 왔다 갔다 조금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쪽에서 요구사항을 얘기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강도고,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에 관한 강도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바람직하게는 여기 나와 있는 물음표 9개가 다 까뜩까뜩 차여 있으면 가장 바람직할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느 정도나 저런 것들이 되고 있을까? 근데 실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 우리나라를 제가 조금 외국하고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환자 안전 개선에서 할 수 있는 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제 개선 활동이나 이런 데 환자가 참여하느냐에 관한 문제, 국가 환자 안전에 관계된 제도나 정책에 관한 활동들이 있는데, 미국의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AHRQ라고 하는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건 미국의 우리 치면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에 여기 보면 요 화면에 보면 환자와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다음에 1차 진료 상황에서의 것에 관한 게 있고, 맨 위를 보면 병원 의료진을 위해서 병원 의료진이 환자 가족들을 스스로 진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가이드가 나와요. 그 아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래 상황 혹은 뭐 요양 기관 같은 데서 뭐 해야 될지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정부가 그런 걸 만들어서 쭉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예를 밑에 있는 거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병원 직원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가 쉽지 않죠. 막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뭐 많이 뭐 물어보려고 하면 이제 막 말 끊고 이제 그 다음 환자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알고 싶으면 알기 위해서 미리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앱, 퀘스천 빌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가지 요령,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 오류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20가지 요령, 뭐 이런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치면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의료진용 저런 걸 가지고서 그래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진료에 참여시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미국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지만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좀 맛보기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아까 20가지 요령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환자 진료 중에 오류 어디서나 다 일어날 수 있다. 병원에서 외래진료 환경에서 약국에서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놨고,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과 같은 이제 메디케어 환자들 7명 중에 1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종류의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약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의사가 여러분들이 먹는 약 잘 알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 병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여기저기 병들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당뇨병도 있으면서 고혈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관절염도 있고 그 약들을 처방할 때 의사가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무슨 약 먹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약에 관해서 주의해야 될 점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쭉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5번 보면은 약에 관해서 무슨 의문시 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물어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실은 이름이 비슷한 약, 모양이 비슷한 약 때문에 약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다 정확하게 하겠지 하고서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병원에서 안전하게 있으려면 저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손 씻기. 씻으라고 요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구하라.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뭐 퇴원에 관련된 정보 얻으라는 그러니까 실은 저거를 직접 요구하기 어려우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죠. 또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무슨 열린 원장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은 실은 병원 포스터 안에 저런 걸 요구하세요 하고 써붙인 병원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손 씻으셨나요? 뭐 이런 포스터를 붙여놓은 병원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술 받을 때 드물긴 하지만은 환자 수술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부위가 오른쪽 왼쪽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거 확실하게 수술 받을 때 내가 하기로 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주의하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등 해서 지금 20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20가지 기타 등등 중에 첫 번째는 뭐 이상하다고 생각되거나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라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제 우리나라 판으로 해서 이런 것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까 그 9개 박스에 각각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되어 있질 않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걸 해볼 수 있을지는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반인들한테 환자 안전 사건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한 3.4%가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 또는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이 경험했다고 한 비중이 한 5%, 한 100명쯤한테 물어본 5사람쯤 저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환자 안전에 관계된 우리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도 보고할 수 있지만 환자는 환자 보호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듯이. 그래서 보고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을 하고 해서 여기 주의 경보라고 되어 있는 저런 걸 위해서 이제 더 안전하게 만드는 쪽이 이제 쓰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 안전 사건이 보고가 되면 보고 접수를 해서 주의 경보 발령하고 보고 자료를 활용을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그 전에 이렇게 보고된 사례들을 보니까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보고한 사례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게는 아까 지금 물음표가 다 동그라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는 저의 이제 바람이고 기대고요. 이제 각각의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는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뭐 저런 종류의 일을 우리 환자단체, 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나서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어떤 걸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개인 진료의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보를 제공받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나라도 일부 병원에 그런 걸 좀 하고 있긴 한데 외국 병원에는 환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주의해야 될 일에 관한 것들을 환자 입원 설명서 안에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1차적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실은 이제 병원에서 환자 확인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3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또 성은 또 아무 글자나 쓰는 게 아니니까는 그다음에 돌림자 쓰고 있어서 많이 쓰고 있고 하면 실제로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하고 생년월일까지 같은 환자 숫자가 상당히 돼요. 몇백 명이 돼요. 심지어 생년월일까지 같대요. 환자 확인 절차할 때 두 가지 정보를 쓰라고 그래서 되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생년이 어떻게 되시죠? 물어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연히 같은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섞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감염 걸리기 위해서 이제 손 씻는 거 환자는 보호자도 물론 씻어야 되겠고 이제 의료인들한테 그런 요구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수술 부위 표시하고 하는 것들 가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한 거나 뭐 등등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종류의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전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료 제공자의 안전 문제만 해도 의료 제공자의 안전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이 스스로 환자들한테 안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세요 하는 정보를 지금보다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아니면 이 시스템의 안전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안전한지에 관계된 정보를 우리 잘 모르고 있죠. 그런 것들에 관한 것도 이제 필요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또 좀 강하게 더 참여할 수 있게.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 환자 안전 문제 같은 것들 원인 분석하고 하는데 환자의 어떤 대리인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참여하게 한달지 뭐 그런 것들도 저기 들어갈 수 있겠고 뭐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우리 조금 더 나아가면 적극적으로 이제 더 참여하게 하는 거. 아마 우리 국가 환자안전위원회에 무슨 예를 들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대표 참여하고 하는 건 이제 또 시스템 안전 레벨에서 좀 높은 수준이 꽤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좀 그 중에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어딘지 찾아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앞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찾아서 이렇게 메꿔 나가서 좀 더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스스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나서서 좀 적극적 하게끔 그런 것들을 촉구하기도 하고 또 뭐 대립적인 관계에 꼭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들이 그런 것 조금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기반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마무리는 뭐 전 따로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 단체 또는 정부가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서 환자가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진료받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